자, 이번에 할 거는 은하와 우주예요. 이게 여러분 그 빅뱅 우주론 나오면서 그 부분이 살짝 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용어 정리만 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쉬워. 성단이라는 놈하고 성운이라는 놈이 나왔어.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단은 별이야. 별의 집단. 성운은 성간물질의 집단이야. 그러니까 별이 아니야.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됐니? 됐어? 자, 이제 가용. 정신 차려용. 자, 성단이 나와 있죠? 여러분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산계성단, 뭐 쫌생성단 이딴 건 안 외워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산계고 이게 구상성단이야. 둘 다 성단이니까 별의 집단이야. 그럼 별이 누가 더 빽빽하게 모였니? 그지? 요게 빽빽하게 모였지. 그리고 얘가 엉성하게 모였지. 그게 딱 키워드야. 됐냐? 산계성단은 퍼져 있는 거고 구상성단은 모여 있는 거야. 거기 봐, 나와 있다. 엉성하게 모여 있다. 산계성단. 빽빽하게 모여 있다. 구상성단. 됐죠? 자, 이제 그 밑에 걸 좀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개수는 얘가 적고 얘가 많을 거야. 됐죠? 엉성하고 빽빽하니까. 그리고 나이는 얘가 적고 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젊은 별이고 얘는 늙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는 다들 퍼져나가서 살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경로당에 다 모이잖아. 그치? 빽빽하게 모이지.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퍼져서 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경로당에 모인다. 됐냐? 그렇게 된다. 그리고 표면 온도. 당연히 젊은 애들의 표면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늙은 애들의 표면 온도가 낮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색깔도 당연히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란색 별이겠죠? 에너지가 낮으니까 붉은색 별이겠죠. 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까 했던 거 연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운가요? 자,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성운은 뭐라고요? 성간물질의 집단이에요. 되셨습니까? 성간물질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방출성운은 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데 틀리면 안 된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지가 열을 확 받았다가 아 뜨거! 하고 내보내는 거지. 지가 스스로 별처럼 핵융합 반응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지. 지가 핵융합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 별 아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다. 온도 낮다는 뜻이겠죠. 되셨어요? 그리고 반사성운은 말 그대로 별빛을 반사시켜서 나가는 거야. 주로 파란색 빛이 됩니다. 얘는 반사만 시켰기 때문에 별빛이 그대로 튕겨 나가는 겁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요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의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오리온 대성운.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 오리온 성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게 아마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런 의미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암흑성운 있죠? 암흑성운은 별빛을 차단한 거야. 가로막은 거야. 암흑성운은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야. 당연히 검은색으로 보이죠? 여기 뭐처럼 보여요? 말대가리. 그죠? 그래서 말머리 성운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성단과 성운을 비교하는 문제, 차이점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림 잘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흑백이라도 이 천체 부분은 다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내년에 통합과학 하실 때 요 새끼들 그림이 잘 보이실 거예요. 1단원 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씩들은 봐두세요. 되셨죠? 그 다음 우리은하로 넘어갑니다. 일단 우리은하는 거기 책을 좀 일단 먼저 볼게요. 은하, 수천 개의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라. 은하의 정의다. 수천 개의 별로 이루어진 천체의 집단입니다. 별, 성단, 성운, 성간물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 그러냐? 우리은하라고 한다. 됐냐? 됐어? 우리은하라고 하는 거야. 지름 거기 나와 있죠? 약 30kPa. 거기 10만 광년이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얘가 뭐라고? 10만 광년이라고 나와 있어. 되셨죠?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태양계가 나선팔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태양계는 젊은 별이에요? 늙은 별이에요? 젊은 별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은하 중심이고요. 이걸 나선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막대 나선 주위에서 생기는 게 별이 이 나선 주위에서 생겨서 점점점 들어와서 은하 중심에서 빵 뒤져요. 그래서 은하 중심에 그 블랙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뒤져요. 그래서 얘가 10만 광년의 지름이죠. 그럼 이 새끼 반지름은 얼마야? 내가 좀 어렵다고 그랬니? 5만 광년. 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지름 안다고 반지름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태양계까지는 얼마야? 3만이요. 외워라.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다. 됐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은하를 본 거고요. 그 은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보면 막대 이게 얘의 정식 명칭이 막대 나선 은하예요. 좀 이따 허블의 은하 분류를 보여주겠는데 중심에 막대기가 있다 그래서 막대고요. 막대 은하인데 여기에 나선팔이 이렇게 나가 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됐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약간 볼록한 납작의 원반 모형으로 보입니다. 되셨죠? 이 그림이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니네 그림 그렇게 나 있죠? 밑에 보면? 그냥. 그지? 그래서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모형. 이거 여러분 그 외국 영화 외국에 있는 애들 영화 막 센트럴 파크다 막 이런 데서 막 강아지 뛰돌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 있잖아. 이제 개새끼 물어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던져주면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거처럼 생겼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 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요 은하에 약 2천억 개 정도 있어요. 됐어요?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우리 은하에 2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죠?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우리 은하고요. 우리 은하 밖을 외부 은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약 2천억 개 이상 있어요. 되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얘는 여기만 살아도 전 세계를 다 못 가봤는데, 그죠? 저만한 별들이, 그것도 태양이잖아, 그지? 우리는 어디야? 달만 가봤지 유인으로 가본 적이 없잖아요, 딴 데는, 그죠? 그잖아, 태양계 내에서도. 근데 엄청나게 먼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 밑에 그림인데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우리 은하는 구형 공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정지돼 있겠니? 이 볼록한 게 정지돼 있진 않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돌겠지, 그지? 그 구형의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헤일로라고 해요. 됐어요? 헤일로. 그리고 은하의 원반 부위가 나선팔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산계성단은 이게 써주자. 개가 이게가 아니잖아. 산계성단은 나선팔에 위치해 있고요. 주로 구상성단은 은하 중심 주로 위치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하실 수 있죠? 오케이? 됐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젊은 별들이 여기서 자라다가 여기 들어와서 뒤진다.
됐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구상성단 여기 보면 헤일로에도 위치해 있는데 요새 헤일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뭐 어려운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은하수로 가요. 은하수를 보시면 우리 은하의 지구에서 은하의 일부를 본 모습이다. 희뿌연 띠 모양이라고 되어 있지. 아씨 여긴 잘 안 보인다 그지? 반전을 시켜놨더니 아예 안 보이는구나. 근데 그림을 보세요. 네. 허연 거 까만데. 은하수는 거기 보시면 희뿌연 뭐라고 되어 있냐? 희뿌연 띠 모양.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 은하수를? 우주에다가 우유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다. 밀키웨이라 그러잖아 이 새끼들아. 뭘 오야 이씨 영어를 뭐 어디서 배운 게 도대체. 은하수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거야. 희뿌연띠 즉 우주에다가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다. 근데 여러분 여긴 잘 모르니까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1번 은하수 중심의 궁수자리 방향이 밝고 두껍게 보인다. 일단 외워주시고 은하수 중심이 궁수자리 방향에 있어요. 그 다음 은하수의 부분적으로 검게 보이는 건 성간물질 때문에 그렇다. 3번은 별표 쳐두시고 우리 은하에서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은하수의 모습은 여름철에는 폭이 두껍고 밝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희미하게 보인다. 왜냐? 은하수는 은하의 중심인 궁수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이 됐을 때가 궁수자리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하수는 남반구, 북반구 다 관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 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넘어가요. 할 거이 없어요, 여러분. 자, 거기 지금 외부 은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은하를 벗어난 거예요. 외부의 은하인데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외부 은하를 분류할 때 요게 지금 허블의 분류거든요.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허블의 분류예요. 허블의 분류. 허블 법칙은 들어봤죠? 은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여러분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총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됐어요? 크게 구분하면. 그럼 타원 은하는 뭐냐? 그냥 동그라미로 생겼다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나가지만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있는 새끼는 막대나선이고요. 이게 없이 그냥 동그라미 원으로 나갔으면 이걸 정상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은하는 무슨 은하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 막대나선 은하요. 이 그림이었잖아. 막대나선 은하야. 우리 은하는 불규칙 은하는 얘네가 어떤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있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블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분류하는 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세요. 디테일한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은하를 비롯한 천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한다. 정의 외워라. 아까 은하의 정의와 지금 우주 팽창 1번에 우주의 정의가 나와 있죠. 은하를 비롯한 천체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해두시고. 되셨띠용? 그러면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읽어보고 나서 그림 갖다 설명해 줄게요.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거리가 먼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왜? 우주가 팽창하니까. 별표 치고 외워야 된다, 이건. 통합과학에 나온다. 통합과학에 나온다. 내년에 할 거야. 2번,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한다. 우주는 어느 지점에서 보아도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거랑 더불어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풍선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아니다. 나 지금 은하라고 얘기했다. 별 하나하나를 저렇게 표시하지 못한다. 우주에서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별은 은하 자체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불기 전에는 이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불고 난 다음에는 이 사이의 거리가 존나게 멀어졌어요. 됐어요?
그럼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널 봐도 네가 날 봐도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니? 됐어? 이게 우주 팽창의 증거야. 이게 우주 팽창의 증거야. 됐니? 이게 우주 팽창의 증거야. 별과 별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 됐니? 3번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요거 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봐. 빅뱅 우주론이 뭐냐? 했잖아 이것들아. 어? 얘들아? 빅뱅 우주론이 뭐냐고? 책을 읽지 말고 이씨. 한 점에 모여있던 모든 에너지며 모든 것들이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터진 거지. 그래 안 그래? 대답을 하네. 빵 터져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되었다. 됐냐? 그 정도는 됐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한 점에서 빵! 폭발해서 우주가 팽창했다 이거야. 이게 끝이야. 그럼 특징을 좀 잡아보자. 자, 일단 여기 잘 봐봐. 우주의 크기니까 우주의 크기가 뭘 얘기하는 거야? 크기가 증가했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부피지. 부피가 팽창한 거야. 됐니? 두 번째, 질량은 어떻게 됐니? 배운 거잖아 내내. 일정하다. 질량 안 늘어난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된 거니? 그지? 감소된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이유는 온도를 잘 보면 온도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해졌다는 뜻이야. 됐냐? 무슨 말인지 다시. 초기에 빵 터지고 난 다음에 높은 온도여서 원소나 물질을 만들었겠지. 그런데 이게 온도가 식어버리니까 더 이상 만들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해진 거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됐니? 그래 놓고 얘네들이 밀도를 보면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당연히 부피는 어떻게 됐어? 팽창했으니까 커졌고 질량은 일정해졌으니 당연히 밀도는 감소해야지. 생각해야 된다 이거. 됐냐?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니까 이 초창기의 은하의 개수나 지금 여기 은하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 얘네들이 지금은 붙어 있었으나 얘네들이 지금은 존나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됐냐?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읽었을 때 우주 팽창 잘 들어.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은 1번 봐봐.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빅뱅 우주론에서 나오는 건데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 이거 허블 법칙이야. 그럼 은하는 서로 멀어지는데 어떨 때 더 멀어지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 허블. 이게 허블 법칙이야. 나중에 허블 법칙 계산하는 거 나올 거야. 근데 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알았냐? 그럼 내가 여기서 용어 하나만 정리해보자. 이게 은하 A, 이게 A라는 은하야. 여기가 B라는 은하야. 그럼 A, B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그럼 A가 봤을 때 B는 뒤로 가고 B가 봤을 때 A는 뒤로 가지. 그럼 이때의 속도를 뭐라 그러냐? 후퇴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가기 때문에.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은하가 서로를 봤을 때 은하는 서로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팽창해서 이걸 후퇴 속도라고 부르는 거라고. 됐니?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외부나 은하, 우주 팽창론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내 써먹을 거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포메이션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외우면 돼. 이건 뭐 딱히 안 해도 돼. 이거는 봐. 읽어볼게. 우주 탐사 목적. 이거 나중에 어느 때 써먹을 거냐면 여러분, 니네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단원 맨 앞에 뭐가 들어왔냐면 물리량, 길이, 시간, 그 다음에 뭐 부피의 정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맨 뒷단원에 뭐가 들어왔냐면 측정 기구가 들어왔어요. 현대기술에. 그러니까 측정 기술이나 물리량 단위에 아마 여기 우주 탐사에 쓰이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한 번씩 보세요. 우주 탐사의 목적과 의미 읽어볼게. 1번 우주 환경을 이해하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탐사할 수 있다. 그냥 봐. 그냥 그렇다고. 2번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를 탐사하여 습득된 정보로부터 지구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3번 지구의 부족한 지어자를 됐어. 그렇다고. 4번 우주 탐사를 위한 개발된 첨단 기술 및 여러 산업 분야의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뭐 그렇다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용어만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인공위성은 뭐냐면 천체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정의만. 그리고 얘는 탐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우주 탐사선은 직접 탐사할 천체에 날아가서 주위를 돌거나 착륙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탐사선입니다. 직접 탐사할 천체까지 날아가서 돌던가 거기에 착륙. 그래서 천체를 좀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죠. 우주 만환경, 허블 만환경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 대기 밖의 우주계에서 관측할 수 있는 만환경, 대기 밖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관측할 수 있고요. 선명한 천체의 상을 얻을 수 있다. 전파 만환경은 지상의 커다란 안테나를 선체해서 전파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거고요. 얘는 밤낮 구별 없이 관측할 수 있다. 우주 망원경은 우리 지구 바깥에 우주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훨씬 더 선명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전파 망원경은 지구에 얘네 그 그림 보면 이거 접시들 많이 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렇게 생긴 접시라고 이게 망원경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전파를 통해서 거리와 색깔과 밝기 이런 것 등을 따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밤낮을 구별 없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천체 망원경은 여러분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죠. 낮은 못 보죠. 또 그건 또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선명한 상을 얻으려면 망원경의 직경이 매우 커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당연히 야 접시가 있는데 그 접시가 있는데 이만한 접시보다 이만한 접시가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만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잖아. 요만한 망원경보다 구경이 이만한 게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얘랑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도 요만한 새끼가 똑같은 선명도를 갖고 있으면 어떤 미친놈이 이걸 만드냐. 그잖아. 이것만 만들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망원경은 지름의 차이야. 이게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져. 됐냐? 무슨 말인지? 그걸 나중에 배울 거야. 분해 능 뭐 있어. 하여튼 뭐 그딴 것들 배우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우주 탐사의 역사 있잖아요. 역사는 한 번씩들 보세요. 이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맨 끝에 내가 얘기했잖아. 측정 자료가 추가됐고 측정되는 것들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밑에 나와 있는 우주 탐사 영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우주 탐사 역사 보시면 스푸트니크 1호 최초의 인공위성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아폴로 11호 인류 최초 달 착륙 이것도 알아야 된다. 보이저호가 나왔다. 그러면 목성형 행성 탐석 정도까지는 알아줘야 돼. 여기는. 그 다음에 허블 우주 만환경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지금 그 세 번째 점 보면 큐리오시티 있죠. 화성 달 착륙 탐사 로봇 거기 나와 있죠. 그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우주 탐사의 영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쓰고 있는 뭐 새로운 기기들은 다 우주를 통해서 개발하다가 만든 것들이에요. 되셨습니까?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이키 에어 있잖아. 에어 쿠션. 그지? 그거 원래 우주인들 우주복 예전에 만들면 졸라 무겁거든. 그게 충격이 다 오잖아. 그 충격 없애려고 에어 쿠션 만든 거야 원래. 그 우주선 신발에. 근데 그걸 나이키에서 특허 그거 받아다가 운동화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다 거기서 갖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 니네 전투 식량도 마찬가지고, 우주 올라가는데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고, 극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니까 동결 건조시키는 방법도 만들고, 그래서 막 이 고체로 된 이렇게 된 그런 것도 만들고 등등등. 그렇게 해서 전투 식량처럼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만, 우주 쓰레기 보이시죠? 그 그림 보이지?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이 여러분 별 아니야, 은하 아니야, 드론 아니다. 지구 중심으로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파편들이야. 사람들이 우주 쓰레기라고 해서 거기다 불법 투기하고 올 수는 없잖아, 우주에서. 그치? 그 쓰레기가 아니라 다 된 인공위성들, 고장난 인공위성들, 그리고 잘못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그 파편이 막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대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뚫고 들어왔다. 그러고 보면 파편들도 많대요, 생각보다. 그죠? 재수없는 거긴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없애는 방법들을 되게 지금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대. 근데 지금이야 그런 거나 연구하고 있지.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레이저 그물. 레이저로 그물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싹 쓸어서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졸라 큰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땡겨서 우주 바깥으로 보내버리자. 그런 계획도 있었고, 실현은 안 됐어요. 알겠죠? 실현은 안 됐어요. 계획만 있었고, 실현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지금 골머리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